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봤어. 지리지 않습니까? 근데 걔 이름 뭐였지? 팽이. 팽이 이름 뭐였지? 걔? 그러니까. 걔는 요번에도 예능 찍던데. 자, 볼게요. 이차함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우리 중학교 때 얘기했었던 이야기들 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차함수가 제일 기본적인 개형이 ax 제곱 형태인 거지. 원점을 꼭지점 좌표로 갖고 이차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꼭지점 좌표다. 꼭지점 좌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꼭지점 좌표가 0,0에 생기고 이차함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포물선 그래프가 생겨요. 포물선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곡선의 모양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불러. 포물선과 축이 만나는 요 지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거지. 꼭지점. 꼭지점의 정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포물선과 축이 만나는 그 지점. 인정하죠? 그러니까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기울기와 y 절편을 이용해서 하나로 특정한단 말이야. 기울어진 정도가 요만큼 기울어져 있고 그게 기울어진 정도를 결정하는 숫자가 a고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b로 설정을 해서 요만큼 기울어져 있는데 b를 지나요. 그럼 얘로 특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라고. 근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해. 하나로 특정하기가. 그래서 2차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특정하냐. 꼭지점 좌표를 먼저 찍어주시고 꼭지점 좌표를 먼저 특정을 하고 요 점을 꼭지점으로 갖고 얼마만큼 벌어져 있냐를 결정하는 숫자가 바로 x제곱의 개수라고. 얘를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요만큼 벌어져 있는 이 포물선은 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2차 함수가 등장을 했을 때 꼭지점 좌표가 어디 있습니까? 요걸 먼저 찾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꼭지점 좌표는 P, Q에 있고 A 값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바로 벌어진 정도를 결정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괜찮겠다라는 거라고. 게다가 꼭지점 좌표가 P, Q에 있다면 아까 전에 얘기한 좌우가 대칭이 되게 하는 이 직선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 X좌표에서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라고. X는 P로. 그래서 꼭지점 X좌표가 축의 방정식으로 오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지. 중학교 때 얘기했었던 거죠 이거나.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y는 ax제곱 형태라고 하는 건 꼭지점 좌표가 0,0에 생기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에 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a가 양수일 때 같은 경우는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 그려지고 a가 음수일 때 같은 경우는 위로 볼록한 곡선이 그려진다 라는 거였다고. 게다가 a에 대한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즉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음수 때문에. 얘가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라는 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폭이 좁아진다라는 표현을 할 때 a가 양수일 땐 값이 커지고 a가 음수일 땐 값이 작아진다라고 외우면 귀찮잖아. 그래서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한 표준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y는 a에 가로 열고 x-p 전체 제곱 플러스 큐꼴에 대한 2차 함수가 등장한다면 얘는 꼭지점 좌표가 P, Q에 있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x는 p로 온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으로 얘를 일반형이라 부르고 2차 함수 일반형이라 부르고 얘를 2차 함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 일반형에서 장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x절편 구하기가 편해. 왜? y가 0일 때 x값 구하면 되거든. 2차 방정식의 해가 x절편인 거지. x축과 만나는 x좌표. y절편.
y절편 구하기가 편해. 이게 첫 번째 쓰임새고요. 두 번째 쓰임새는 일반형이 좋았을 때 쓰임새는 그래프 개형. 너희에게 2차 함수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래프 개형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얘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x제곱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겠지. y절편이 3이니까 요점을 지나가겠지. 그리고 좌동 우위. 이 말 처음 듣나? 좌동 우위. 축의 방정식이 왼쪽에 있을 때는 x제곱 개수 부호와 x개수 부호가 같아요. 이 둘의 부호가 같으면 축이 왼쪽에 있어. 좌도.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이 둘의 부호가 달라요.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 우위. 좌동 우위. 그래서 얘는 부호가 같아 달라? 같아 달라? 둘의 부호가 같아 달라. 처맞고 얘기하래, 그냥 얘기하래. 다르기 때문에 축이 오른쪽에 생긴다. 그래서 얘를 지나가면서 축이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선생님, 이게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그리는 건 불가능해. 근데 대략적인 부호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반대로도 얘기가 가능해요. 만약에 2차 함수 나왔는데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대. 그럼 너희는 A, B, C의 부호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얘가 만약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줬다라고 한다면 A 부호는 음수일 거고 좌동 우위니까 두 것의 부호가 같아야 왼쪽에 있기 때문에 B의 부호도 음수가 되고 Y절편 부호는 양수구나 정도로 너희가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보자마자 A, B, C의 부호를 알아낼 수가 있구나. 요게 두 번째 장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일반형에선 쓸모가 없어요. 다 표준형으로 변형해줘야 돼. 2차 함수를 전부 다 표준형으로 변형을 해야 우리가 정확한 꼭지점 좌표가 어디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확실하게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2차 함수가 일반형으로 나와 있을 때 얘를 표준형으로 변형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 첫 단계는 두 개를 A로 묶어주죠. 중학교 때 썼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A분의 BX로 묶어주고 반의 제곱 2분의 1을 곱하고 제곱한 값 4A 제곱분의 B제곱만큼을 더해주고 빼주자는 거지. 그리고 항상 이 빼준 값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곱해지면서 밖으로 나간다. B제곱 어디 갔어? A가 곱해지니까 A가 약분 돼가지고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내가 그렇게 세팅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분해까지 진행을 해주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c-4a분의 b제곱꼴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표준형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그러면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c-4a분의 b제곱이 꼭지점 좌표가 되는 거고 축의 방정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로 온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라고까지 정리를 하면서 일반형이었던 것을 표준형으로 변형하고 꼭지점 좌표와 축의 방정식까지를 너희가 얻어낼 수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까지 별거 없죠? 오케이? 그래서 2차 함수 식 구하기 같은 경우도 너희들에게 꼭지점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는 꼭지점 좌표가 P, Q로 주어졌네? 그러면 A 가로 열고 X-P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Q 세워놓고 진행을 해주면 되는 거고 축의 방정식이 주어졌다는 건 꼭지점에 X좌표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Y는 A 가로 열고 X-P 전체의 제곱 플러스 Q 라고 세워주면 되는 거고 X 절편이 두 개가 주어졌다는 건 Y가 0일 때 X값 두 개를 준 거기 때문에 A 가로 열고 X-알파 곱하기 X-베타 세워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래프 위에 세점좌표가 주어져 있다면 2차 함수 식을 이렇게 세워놓고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서 ABC 값 구하면 되는 거야지. 기억나죠? 2차 함수 그래프 개수에 대한 부호 이게 좌동 우위 그거 얘기하는 거야.
A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 A가 음수면 위로 불러.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축이 왼쪽. 그 다음에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 C의 부호가 양수면 위를 지나가. Y절편 값이 위야. C의 부호가 음수면 아래를 지나가. 까지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다. 여기는 내가 풀어주진 않고 그냥 넘어갈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풀어와봐. 그 다음에 모르는 것들 있으면 선생님이 봐줄 테니까. 알겠죠?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본격적인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나는 요 단원을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너희에게 조금 이 1차 함수 얘기를 먼저 좀 해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우고 나서 두 1차 함수의 관계를 배웠거든. 오케이? 두 1차 함수의 관계가 뭐가 있었냐면 두 1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예은이 봐, 집중 좀 해. 두 1차 함수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거야. 그래서 y에다가 2x 더하기를 집어넣어. 넘겨주면 3x가 되고 넘겨주면 4가 돼서 x는 3분의 4가 나오지. 3분의 4를 여기다 넣어주면 3분의 8 더하기 1이 되는 거여서 3분의 11 나와요. 그래서 y좌표 3분의 11.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3분의 4고 y는 3분의 11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1차 함수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져. 마이너스 x 더하기 5라고 하는 1차 함수를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 교점 좌표가 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예은이 집중 안 하면 여기 앉힌다. 지정석이야. 집중해. 경고야. 그래서 두 1차 함수가 나와 있을 때 얘도 맨날 여기 앉잖아. 맨날 뒤에 앉았었어 얘도. 집중해. 이게 교점 좌표라는 건 연립 방정식의 해라는 거야. 나의 인생에 있어서 별은 3개밖에 없거든. 별 3개짜리야. 너희가 앞으로 수많은 함수들, 원의 방정식, 타원, 쌍곡선,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우고 있을 텐데 삼각함수 또 뭐 있냐? 3차 함수, 4차 함수 뭐 이런 것들 다 배울 텐데 교점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요걸 떠올리면 돼. 두 함수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구나. 요게 기본적인 패시브로 갖고 있어야 돼. 두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교점을 구해야 돼.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돼. 근데 나는 이게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내가 공부를 하다 깨달은 거야.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해야 되네? 무조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구나.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여러 개야?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세워놓고 소거시켜서 판별식 구하는구나. 해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 교점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구나. 요걸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지금 얘기하는 이 단원이 요것만 계속 얘기해요. 요것만. 너희가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조금 머릿속에 빡 집어넣고 나서 여기 단원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보시면 되게 쉬워질 거야. 한결. 시작해보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라고? 뭐라고? 삐진 거야?
연립방식이가 뭐라고? 교점 좌표. 처음에 나오는 건 뭐가 나오냐면 2차 함수가 나올 거예요.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x축. 근데 x축은 우리가 축계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죠. 맞죠? 그래서 이 둘의 교점 좌표를 물어봐요. 그럼 둘의 교점 좌표는 연립방정식에 해라고 했으니까 y는 0 집어넣어준 2차 방정식의 실근, 얘가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나오는 거지. 맞잖아. 우리 연립방정식 풀 때 대입법으로 풀잖아. 대입법으로 풀 수 있고 가감법으로 풀 수 있는데 대입법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y는 0 집어넣어주면 2차 방정식 나오는데 요것의 해가 바로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나오는 거야 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집어넣은 거야 그대로. 요 2차 방정식에 대한 실근이 교점의 x좌표가 된다. 대입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나오죠. 2차 함수. 2차 함수 얘에 대한 x축과 교점 좌표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y에다가 0 집어넣어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은 0. 인수분해 진행하면 x-2, x-4는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x는 2 또는 4야. 근데 원래는 너희가 교점의 x좌표를 구했어. 그럼 이걸 다시 집어넣어서 y좌표까지 구하지. 맞지? 그런데 x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y좌표가 무조건 0으로 고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2,0과 4,0이 x축과 교점 좌표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 여기도 2차 함수와 x축하고의 관계는 6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요걸 너희가 번호로 좀 외워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번 그래프는 x축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래서 내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형태의 2차 함수가 생겼는데 1번 그래프처럼 생기려면 x제곱 계수가 양수면서 x축하고 안 만나잖아. 그럼 y에다 0을 집어넣어준 2차 방정식은 실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b제곱 마이너스 iC가 0보다 작아야 돼. 2번 그래프는 x제곱의 계수가 양수면서 x축과 접하죠. 중근 가져야겠지. y에다 0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이 조건 떠올릴 수 있어야 돼. 3번 그래프가 되려면 a가 양수면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를 만족해야 한다. 4번 그래프가 되려면 a 부호가 음수면서 6번 어디였어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니까. 5번 그래프가 되려면 a가 음수면서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6번 그래프가 되려면 a가 음수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참고로 쌤은 나중에 고2 때 고3 애들 가르칠 때도 이 그래프를 유도해야지 풀리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 문제 얘 2차 함수 몇 번 그래프 그려줘야 돼? 물어본다고. 그럼 5번이요. 막 이런 식으로 너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모든 실수 이거 뒤에서 나오거든. x에 대하여 2차 함수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 이하래. 그럼 얘가 y는 0이라고 하는 건 x축이거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축보다 2차 함수가 밑에 있거나 같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맞아? 몇 번 그래프 돼야 돼? 5번, 6번이 되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축보다 밑에 있거나 같음을 만족하는 그래프는 5번 그래프하고 6번 그래프고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6번만 하는 거지.
반대로 0보다 클 때는 1번 그래프 돼야 되는 거지. 괜찮아? 요때는 1번. 아니까 1번.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없어. 아 5번. 5번, 6번이 돼야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가 없어. 해가 없다 그랬으니까 5번, 6번 돼야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요게 지금 쌤이 얘기한 이제 요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4번 얘기한 거고. 아이 뭐 이렇게 헷갈리게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되는 거야 이렇게. 판별식에 대한 부호와 A의 부호를 만족해야 돼. 근데 요렇게 기억을 좀 제대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너희가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x축하고의 위치 관계를 말해봐 해준 건데 판별식을 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죠? x제곱의 개수는 양수죠? 그럼 아래로 볼록하는데 x축하고 안 만나. 몇 번 그래프야? 아래로 볼록하는데 x축하고 안 만나. 몇 번 그래프야? 1번 돼야지 1번. x축하고 안 만나는 거지. 인정하죠? 네.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게요, 이게 내가 옛날에 되게 신기하게 느꼈었던 건데, 봐요. 2차 함수가 나와 있어요. 1차 함수가 나왔어.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래요. 근데 똑같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교점좌표가 구해져. 그래서 우리는 y를 소거할 거야. y에다가 집어넣어줘. 그러면 mx 더하기 n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는 2차 방정식이 나와.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ax제곱 b-m의 x가 되고 더하기 c-n은 0이 되어서 2차 방정식 실근을 구한 건 뭐가 돼? 교점의 좌표는 하나밖에 없어? x좌표가 돼야지. y를 소거했잖아. 집어넣었잖아. x에 관한 방정식이 나온 거잖아. 너희들 생각해봐. 만약에 헷갈리면은 좀 쉬운 거 이렇게 해놔봐요. y에다 집어넣었어. 그럼 두 함수에 교점의 x좌표에 관한 방정식이 된 거잖아. 그럼 너희가 x값 구하면 끝이야? x값 구하면 뭐해? 그 다음에 집어넣어서 y좌표까지 구하지. 똑같은 느낌인 거야. 근데 얘는 단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 교점의 x좌표가 두 개 나올 수 있는 거지. 왜? 2차 함수랑 1차 함수니까 교점좌표 두 개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y에다가 집어넣어줬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은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에 관한 2차 방정식인 거예요. 얘가 x좌표 구한 다음에 집어넣으면 y좌표까지 구해지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요 얘기야 어차피. 다음으로 내려가서 이거 보자. 볼게요.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대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 나왔고 1차 함수가 y는 x 더하기 1이라 나왔대. 내가 x 더하기 1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x 더하기 1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야. 넘겨줘.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 되는 거여서 인수분해 진행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x는 1 또는 2가 돼요. 그럼 x가 1일 때 y좌표는 2가 되고 x가 2일 때 y좌표는 3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왜 x좌표만 구해놨냐? 이해가 안 가. 집어넣어서 y좌표까지 구해서 우리는 교점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야. 인정하죠? 왜 x좌표만 구해놓을까? 더 헷갈리게. 근데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난 중에서 지우기가 싫은데 이거 수업할 공간이 없네. 시간 잠깐. 원장님
감독님 바꿔주세요. 내가 얘를 y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러면 mx 더하기 n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 교점의 x좌표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생성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마찬가지야. 이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실근을 2개 가져.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겠어? 2점에서 만나겠지. 그래프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야. y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것이 두 실근을 가져. 즉 얘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러면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중근을 갖는다. 한 점에서 접하는구나.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판별식 0보다 작아? 그럼 안 만나는 거야.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이해 가겠어? 다 이 얘기야 그래서. 그래서 얘랑 얘도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도 마찬가지예요. y에다가 집어넣어. 넘겨줘. 판별식 구했네.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네. 그럼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이해가죠? 교점의 x좌표가 2개 생긴 거니까요. 바로 나가자. 어? 안 나가는데 끝내시면 안 돼요. 바로 나가자. 숙제가 이렇게 애매해. 시간이 저희가 빡세게. 시단계 없이 오기? 빡세긴 해서. 그래 오늘은 워밍업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